안녕하세요. 어려운 법률을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는 짱변입니다. 네, 요즘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유명인이나 또는 유명 정치인, 지금은 선거철이기 때문에 정당을 이용해서 노쇼 사기, 음식점이나 이런 걸 예약하고 오지 않는 상황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노쇼 사기의 주 원인은 1차적으로는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부분이고, 최근에 선거와 맞물려서는 득표, 네거티브 전략으로 인해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노쇼 사기가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금전적인 사기는 어떻게 당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기라는 게 사기꾼들이 일반인들보다는 월등하게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예약을 해놓고 대금을 결제하기 전에 미리 선지급으로 와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와인 결제를 먼저 해줘라, 그러면 나중에 음식 대금을 결제할 때 같이 와인 대금이랑 결제를 해주겠다. 그러면 업주 입장에서는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오시는 분들이 30명, 50명 이러면 몇백에서 정말 많게는 1000만 원까지도 결제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 와인 대금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은 흔쾌히 먼저 선지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오지도 않고 잠수를 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업주들이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선거와 관련돼서는 다른 후보들의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어느 당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올 예정이다 라고 하고 또 안 오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언론에 노출이 되면 선거에서도 네거티브 전략을 이제 구상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노쇼 사기인데,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법정형이 중요하지는 않아요. 실제 처벌, 이게 선고형이 더 중요한데, 일반적으로는 피해 금액과 수법에 따라서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수백만 원 정도의 피해 금액이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게 맞고요. 다만 수천만 원, 5천만 원 이상 1억 가까이 되는 피해들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정말 징역형도 나올 수 있고, 저희끼리 법조계에서 하는 얘기로는 1억의 피해를 주면 징역 1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처벌이 되는 건 아니고, 이제 당사자, 피고인, 피의자, 가해자의 범죄 전력이나 피해 변제 상황, 이런 것들에 따라서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는데, 사기죄에서 제일 좋은 선처 방법은 다 아시죠? 피해자의 변제. 변제 방법은 합의도 있고 공탁도 있고 계좌 이체도 있고, 얼마나 변제를 하고 얼마나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냐에 따라서 처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접수가 되고 조사가 있고 재판을 하게 되면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할 수는 있습니다. 요즘에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고, 사기 피해들이 아까 노쇼 사기도 있지만 돈을 빌려주셨다가 못 받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고, 못 받는 상황을 이제는 받아야 되다 보니 법적으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전에는 단순히 돈을 빌려줬을 때는, 그리고 못 받았을 때는 채무 불이행이다 라고 해서 민사소송, 민사사건으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시죠? B2 사건이 있은 이후에는 단순히 돈을 못 받는 경우더라도 형사 사기로 고소를 하게 되면 사기죄로 인정이 돼서 처벌되는 경우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돈을 못 받는 분들이 단순히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우선은 형사소송으로 형사 고소를 먼저 합니다. 물론 거기서 일부는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하고, 또 일부는 실제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럼 뭐가 효과가 있냐? 아무래도 형사처벌은 제가 말한 벌금형 처분도 있지만 집행유예나 심지어 실형 처분도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형사 합의를, 어떻게든 선처를 받기 위해서 피해 변제,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합의를 할 때 합의금으로 못 받은 돈을 어떻게든 구해서 지급해 줄 수가 있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가 빌려준 돈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받는 방법, 수단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고 효과가 큰 게 형사 고소를 통해서 합의금으로 받는 방법을 제일 먼저 강구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
뭐 그 합의금은 어디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빌려준 돈을 최대한 빨리 받기 위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근데 형사 고소를 했는데도 합의금이 지급이 안 되거나 합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민사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만큼 노력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빨리 회수하는 방법으로 형사 고소를 통한 사기죄 성립이 인정되는 게끔 하는 방법으로 요즘에는 사기죄 고소도 하고 채무 불이행, 민사소송은 그 뒤에 하는 경향이 더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노쇼 사기와 또 사기죄 성립 및 처벌의 정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나아가서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